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요. 바로 그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가격 격차 문제입니다. 이게 뭐 하루 이틀 된 얘기도 아니고요. 네, 아주 심각한 문제죠.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이 현상의 핵심 원인으로 다주택자 규제를 딱 지목하면서 그 해법을 찾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쩌면 이게 선의로 시작한 규제가 좀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는 건 아닌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요. 공통적으로 현재의 대출 규제만 가지고는 이 서울로 자금 쏠리는 현상, 이거 막기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아, 대출 규제만으로 안 된다는 거군요. 네, 오히려 다주택자에 대한 그 과도한 규제가 어떻게 보면 현금 많은 분들께는 기회가 되고, 지방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날카로운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논리들을 좀 더 자세히 들어봐야겠네요. 네, 그 논리들을 좀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자료에서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지방집을 팔고 서울에 소위 똘똘한 한 채 집중한다. 이런 현상이 있대요. 네, 그렇죠. 똘똘한 한 채. 이 똘똘한 한 채라는 게 결국 뭐 입지 좋고 앞으로 가치 오를 만한 그런 서울의 비싼 집 하나를 딱 갖겠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배경에는 역시 세금 문제가 크다고 나오네요. 집 여러 채 가지면 부담해야 하는 그 취득세, 또 가지고 있는 동안 내는 종부세, 그리고 팔 때 내는 양도세, 이 부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이게 지배적인 분석인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1가구 1주택만 장려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된 거죠. 네. 근데 이게 규제 의도랑은 다르게 자금이 오히려 서울 핵심 지역으로만 더 몰리는 네.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의도와 다른 결과가. 그렇죠. 한 자료에서는 되게 흥미로운 사례를 들던데요. 지방에 계신 어떤 자산가가 30억짜리 서울 아파트를 사는데 네. 대출은 고작 4억만 받았다는 거예요. 와, 30억짜리인데 대출은 4억이요? 그럼 나머지는 다 현금. 네. 그러니까 이런 현금 동원력이 있는 분들한테는 대출 총량 규제 같은 게 사실상 큰 뭐랄까 장벽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반면에 지방은 상황이 안 좋다는 거죠. 네, 지방은 새로 지은 아파트들이 주인을 못 찾아서 미분양 물량이 계속 쌓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세금 문제, 특히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정말 좀 생각해 볼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종부세가 아주 뜨거운 감자죠. 자료 분석을 보니까 예를 들어 공시가격 12억짜리 집 한 채 가진 사람은 종부세를 안 내는데 만약에 총액은 똑같이 12억인데 4억짜리 지방주택 세 채를 가졌다. 그러면 9억 초과분인 3억에 대해서 종부세를 내야 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총 자산 가치는 똑같은데 단지 집이 여러 채라는 이유만으로 세부담이 달라지는 거네요? 이건 좀 의외인데요? 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현재의 방식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한 주택 수가 아니라 보유주택 전체의 공시가격 합산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조세 형평에 더 맞지 않냐 이런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집이 몇 채냐가 아니라 총 얼마어치 부동산을 가졌냐 이걸로 따지자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더 공평하고 또 소위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도 좀 완화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지방 부동산 시장에도 좀 숨통을 틔워질 수 있다. 이런 시각인 겁니다. 네, 일리가 있어 보이네요. 당장 뭐 전면적인 개편이 좀 어렵다면 다주택자의 그 종부세 공제 기준 금액이라도 좀 높여야 한다. 이런 대안도 제시되고 있고요. 세금제도 개편 말고 다른 방안들도 있나요? 자료에 보니까 일국민 이주소재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그런 아이디어도 나옵니다. 개인이 이제 공식 주소지 말고 추가로 지방의 주소를 하나 더 등록하게 하고 그 지역 주택을 살 때는 뭐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하는 방식이죠. 이게 뭐 단순히 주택 문제뿐만 아니라 그 지역 생활인구를 늘리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오, 생활인구요? 흥미롭네요. 또 주거용 오피스텔, 특히 지방에 있는 것들은 주택수 계산에서 좀 빼주자 이런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도 사실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 완화 조치가 일부 있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지방의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양도세나 종부세 중과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내놓긴 했죠. 근데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건가요? 네, 자료들 평가는 이게 시장의 기대에는 좀 못 미친다, 화끈하지 않다, 뭐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화끈하지 않다. 네. 공시가격 기준이라든지 혜택의 폭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실제 다주택자들이 이걸 보고 지방에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기에는 좀 약하다는 분석이죠.
실제로 최근 지방 미분양 물량이 2만 7천 가구를 넘어서면서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수치도 있고요. 아, 12년 만에 최고치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네요. 효과가 미미하다 보니 더 뭔가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아예 그냥 법인이나 개인 임대사업자가 미분양이 아주 심각한 지방주택을 사서 임대사업을 한다? 그러면 종부세나 취득세를 한시적으로라도 완전히 면제해주자. 이런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와, 완전 면제요? 그건 정말 파격적인데요. 네, 일종의 충격요법인 거죠. 어떻게든 지방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좀 흘러들어갈 물꼬를 터야 한다. 이런 절박함이 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또 특정 지역 투기 과열 우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그런 우려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자료들은 현재 지방시장의 침체가 워낙 심각해서 일단 그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이 서울 지방 부동산 양극화의 한 단면을 좀 깊이 살펴봤습니다. 다주택자 규제가 어쩌면 의도치 않게 이런 쏠림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있었고요. 네, 해결책으로는 규제 완화, 특히 주택수가 아닌 가액 기준의 종부세 개편, 그리고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좀 더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들이 제기됐습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현 상황을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목표 아래에서 서울 외의 다른 지역으로 좀 건강한 투자를 유도하면서도 과거와 같은 그런 투기 광풍은 막으려면 과연 어떤 정교한 정책 조합이 필요할까? 아, 그 균형점을 찾는 게 정말 어렵겠네요. 네. 규제 완화와 시장 안정 사이에 그 미묘한 균형점을 찾는 것. 이게 앞으로 우리 사회가 계속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